그게 6개월 만에 10배가 올랐어요. 5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됐군요. 6개월 만에. 그 다음에는 그럼 5천만 원으로 또 재투자. 아니요, 그 사업에서 다 말아먹었죠. 아니 저 계속 웃으면 안 되는데. 본명보다 더 유명한 닉네임이 반찬가게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슈퍼개미시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반찬가게라는 닉네임은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? 제가 지은 게 아니고 네. 제가 어떤 지분 취득 신고를 할 당시에 아, 반찬 천국이라는 쇼핑몰을 그때 네. 운영하고 있을 때 어느 기자분이 반찬가게 슈퍼개미라고 누가 기사를 냈어요. 그러니까 공시에 이제 반찬천국 대표 이렇게 돼 있어요. 완전 거의 제 이름으로 이제 공시를 했는데 네네네네. 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반찬 천국을 운영하는 걸 알아내서 네. 그렇게 기사를 냈더라고요. 아, 저는 이게 닉네임인 줄 알았어요. 아, 닉네임은 저삼고함이라고 싸게 사서 아, 비싸게 판다.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제가 스스로 그냥 그렇게 해보자고 만들었어요. 네, 그래서 네.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.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닉네임을 지으셨네요.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나름대로. 아, 네.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신지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시간으로. 대표님 그러면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신 거는 언제세요? 제가 처음 한 거는 1998년 IMF 때입니다. 아, IMF 때 그때 대부분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네. 뭐 최저점일 때 그때 돈을 모아놓은 게 다행히 있었어요.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객장을 찾아가서 네. 그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게 없을 시대라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서 주문을 넣어야 될 때였어요. 그 당시에 객장에 찾아가서 처음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 이제 모으셨던 돈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얼마로 그럼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거예요?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. 500만 원. 예, 예. 500만 원. 월에 그 50씩 이렇게 모아서 만드신. 네, 월 50만 원씩 이제 은행에 네. 저축을 넣어서 월급 받는 거에 나머지는 다 술 마시고 50만 원씩 저축 받은 걸로 모아서 그렇게 했습니다. 아, 50만 원씩 10달을 모아서 이제 500만 원을 딱 만드신 그 돈으로 예, 주식을 예. 처음 시작하신 네, 건데 네, 네. 아니 근데 주식에 대해서 원래 좀 지식이 있으셨어요? 지식이라기보다는 네. 제한테는 스승이 계셨습니다. 아, 그 스승님이 예. 제 선친입니다. 아, 아버님께서. 네,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예. 선친께서 저한테 큰 교훈을 남겨주었어요. 아,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 학창 시절 때부터 제 선친께서 주식 투자에서 많이 실패를 하셨어요. 그래서 가정 불화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아버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 보니까 아버님 반대로 하면 되겠더라고요. 아버님은 웃으면 안 되는데. 탐욕이 있을 때 사고 공포해서 팔더라고요. 아버님 반대로 하면 무조건 돈 버는구나. 그 생각을 네, 계속 네. 이제 머리에 각인을 시켜놓고 몇 년을 계속 한 10여 년을 지켜봤죠. 그 네. 시장을 보다 보니까 항상 내가 생각한 사야 될 때랑 반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때 IMF가 터졌어요. 그래서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사야 된다. 그래서 저한테는 나름대로 기회가 왔었죠. 그래서 그걸로 사업 자금을 마련한 적이 있었죠. 아, 그러면 이제 500만 원으로 객장에 증권사 객장에 딱 가셨잖아요. 네네네. 어떤 걸 사셨어요?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다 폈어요. 신문을 펴가지고 펴서 전 종목을 다 봤어요. 보면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삐삐 세대거든요. 삐삐로 오면은 공중전화에서 막 전화하고 줄 서서 전화하고 이런 시대였거든요. 그런 시대에 또 일부 부유층들만 이제 고토라라는 탱크 같은 전화기 들고 되고 댕기는 시대였어요. 그래서 앞으로 전화기가 다 쓰게 될 거야. 휴대폰을 다 쓰게 될 거야. 그래서 휴대폰 만드는 회사를 먼저 찾았죠. 찾으니까 딱 세 개가 나오더라고요. 네. 그 삼성전자하고 LG정보통신하고 네. 그다음 현대통신이라고 세 개가 있었어요. 셋 중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제일 강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들고 있고 그다음 현대통신은 LG정보통신보다는 좀 못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LG정보통신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6개월 만에 10배가 올랐어요. 5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됐군요. 6개월 만에.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종목에만 500만 원을 집어넣어서 이제 6개월 뒤에 5천만 원이 됐고 네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는 그럼 5천만 원으로 또 재투자. 아니요, 그 후로도 그 다 사업에서 다 말아먹었죠. 아니 저 계속 웃으면 안 되는데 슬픈 얘기인데 왜 이게 죄송합니다. 그다음에 다시 또 50만 원씩 또 저축해서 모은 돈으로 다시 이제 또 투자를 하게 됐죠. 그럼 그 대표님이 2차 투자는 언제 하신 거예요? 2차 투자. 1999년도에 9년도에 6개월 만에 이제 사업을 또 말아 드셨군요. 그래서 다시 주식 시장에 그때는 그러면 얼마로 다시 주식 그때도 시장에 500만 원이었습니다.
500만 원으로 그러면 그때는 뭘 고르셨어요? KTF라고 그때는 비상장 주식이었어요. 비상장 네. 주식이었는데 우연찮게 장에 그걸 거래하는 걸 보고 KTF라는 주식을 보게 됐어요. 근데 이게 그 당시에 SK텔레콤이 100만 원 할 때였어요. 100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갈 때였는데 그때 황제주라고 했죠. 그러는데 이게 장외에서 7천 원 뭐 이렇게 거래 된다고 이렇게 봤어요. 그 당시에 뭐 기업 가치나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을 때였거든요. 하지 않을 때인데 막연하게 얘도 뭐 한 50만 원은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장외로 샀어요. 장외 주식으로. 장외로. 예. 장외로 사서 이것도 1년이 지났었는데 상장이 됐어요. 상장이 됐는데 거의 이제 1999년 말에 상장이 됐는데 30배가 올랐어요. 그 500만 원이 이제는 30배가 된. 제가 그 당시에 10,000원에 샀는데 3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원래 제가 사업 자금 마련을 하려고 저는 사실 흙수저다 보니까 사업 자금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. 왜냐하면 뭐 집에서는 한 푼도 없고 친구들한테 빌리려고 해도 친구들이 다 학생이거나 또 뭐 이제 직장 취득해서 돈 100만 원도 빌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좀 암울했죠, 처음에는. 그래서 나는 이제 이 투자에서 돈 벌어서 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죠. 그래서 자금이 10억까지 불려서 이제 사업을 하자 했어요. 사업을 하자 했는데 10억까지는 못하고 사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. 반찬 사업. 그러면서 이제 주식은 이제 묻어놓고 그 당시에 내가 있는 전세들 다 빼고 있는 집도 다 빼고 해서 지하 단칸방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. 사업 자금으로. 그렇게 시작을 해서 주식은 이제 묻어놓고 그 주식은 계속 돈 생기는 더 사고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반찬 천국을 시작하신 거는 언제세요? 200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. 주식에서 모은 시드머니로 이제 반찬 천국을 시작하신 거군요. 지금은 현재는 또 레슨몬의 대표시잖아요. 교육 강의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이게 교육 강의 플랫폼인데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뭐 VOD로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뭐 첨삭이나 이런 것도 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 기능들을 제가 모든 기능들을 다 넣어놨어요. 그래서 강사가 나는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겠다, 때로는 뭐 라이브로 강의를 하겠다, 아니면 섞어서 하겠다, 그리고 뭐 때로는 첨삭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그럼 다시 이제 주식 이야기로 넘어가서 코로나 국면에서 대표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어요? 그 당시에 이제 최저점이었죠. 그래 그때도 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아는 사람 지인들한테는 아침에 다 사라 그랬어요. 무조건 사라 그랬어요. 무조건. 저도 뭐 폭락이 나오는 종목 중에 많이 빠지는 종목들을 분산해서 여기저기 다 넣었죠. 왜냐하면 종목이 싸게 나오는 것들이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특히 반대병이 나오니까 수십 종목을 걸었던 것 같아요. 수십 종목을 걸었는데 그런데 뭐 체결된 건 한 10종목 이렇게 체결된 것 같아요. 멜리 종목. 그렇게.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뭐 올라가면서도 또 샀던 것 같아요. 적게 오른 거는 뭐 50%, 뭐 많이 오른 거는 뭐 200% 이렇게. 지금은 이제 2000선까지 왔잖아요.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뭐 당분간 좀 2,000원이니까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좀 쉬어가고 지금 오늘도 좀 하락한 것 같은데요.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도 사실 금리 인하를 또 발표했더라고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들은 호재가 나왔으니까 우하고 샀는데 그게 보통 이제 뉴스가 나오면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. 뭐 뉴스에 팔아라는 말도 있듯이 당분간은 조금 뭐 조정은 있어도 저는 이제 깊은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강력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뭐 지수가 원래 하락 조정이 원래 기간 조정이든 두 개가 있거든요. 하락 조정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1900 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뭐 기간 조정이면 웹서 뭐 2000 전후로 계속 횡보하다가 할 수 있는 장세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장세가 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계속 이제 투자를 이어오고 계신 건데 뭐 몇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대표님 그러면 투자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이 있으세요? 그게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KTF인데 30배를 할 수 있는. 그리고 그거 외에 제가 지분 취득 신고한 것 중에 거의 한 100배 오른 게 있어요. 어떤 종목이지요? 국일재지라고 CCB여 배 올랐더라고요. CCB여 배. 제가 투자할 때보다 100배 내고 70여 배 올랐더라고요. 그 국일재지는 그러면 처음에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? 처음 들어가신 시기는? 처음 들어간 시기가 2015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. 14년, 15년 그 정도. 그때는 그러면 수많은 종목 중에 왜 국일재지를 고르셨어요? 그 국일재지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회사인가면 아주 박엽지라고 아주 얇은 종이를 만드는 회사예요. 주로 이제 담배 사업이나 담배지나
은박지에 들어가는 그 뒤에 저기 보통 껌이나 껌 은박지에 들어가는 그런 얇은 종이를 만드는 업체예요. 살짝 떼보면 나오는 그 얇은 종이. 예, 얇은 종이 만드는 업체인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자회사들 중에 아주 또 땅이 많은 또 자회사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일단 자산 가치가 좋았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이제 성장성은 이제 없다. 성장성은 별로 없다. 그래서 앞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. 새로운 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회사다. 그것도 알고 이제 회사랑 통화하고 우연찮은 게 대표도 만나게 되고 이 회사가 변화가 더 생길 회사구나는 확신을 가지고 더 이제 기분을 계속 지속하게 됐죠. 원래는 그 얇은 종이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거는 성장성이 떨어지니 어떤 다른 신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 정말 회사를 가서 그럼 찾아가신 거예요, 대표님? 찾아갔고 회사 참방도 여러 번 갔고 그다음에 대표도 만나고 그 직원들도 계속 만나고 계속 교류를 했었죠. 하면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지분을 계속 더 취득했죠. 대표님 지금 포트폴리오에 국일재즈처럼 중소형주가 많이 들어가 있나요? 대표님 전체 포트폴리오 규모 그거는 비밀입니다. 수백억대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?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지금은 슈퍼개미인데 다시 개미가 됐다.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? 그렇게 다시 이제